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때 국가 인증 통합 마크 무슨 KC 인증인가? 이거를 이제 의무화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취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비판조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식들을 아마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이게 올라간 시각이 언제냐면은 5월 18일 22시 17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17분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 해당 기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한 1시간 조금 더 지난 때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12시가 좀 안 됐을 때 들어가 봤더니 이 기사가 많이 본 기사 4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시간도 안 된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무슨 정치적 발언도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KC 인증 의무화 이거 규제 이거 재고돼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의견을 밝힌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는 이 한동훈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돼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올린 걸 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쪽으로 이게 마음을 점점 잡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결심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잠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4.10 총선을 패배하고 그 직후는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맹을 하고 있을 때 이 한동훈 총선 참패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는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이런 걸 갖다 유포를 하고 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4월 20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4월 20일 날 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남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전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들이 있었던 때가 그게 진행되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정말 함성득과 이명박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전달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갑자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내임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는 오로지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원래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 이 한동훈의 복귀를 꺼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직 정치권 경험이라고는 비대위원장 한 석 달 정도 한 것밖에 이제 뭐 길게 잡으면 이제 한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한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어떤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 당 대표로 바로 도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는 이번 총선에서 아무리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가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례를 봤을 때 홍준표와 이재명이라는 사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그 전례를 봤을 때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도 당 대표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림, 명분, 형식,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막 없애준 세력들이 바로 이 한동훈을 갖다가 비판하는, 한동훈의 총선 참패론을 주장하는, 이 한동훈이 국내임으로 돌아오는 걸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기 복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촉발한, 이런 것들을 자초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이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뭐 야당과의 협치를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봤을 때 야합이라고, 밀실 거래라고 오해받을 수도, 충분히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성등과 이명백을 통해서 정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뭐 공정과 상식, 원칙과 정의, 이런 것들을 외쳤던,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시켜달라고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사람들의 발언과는 달리,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에서 일약 대선 후보로 도약했던 그 배경이 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검찰 압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 그 지휘 라인을 전부 이렇게 교체, 인사이동 시켜버린 거, 이거는 그런 오해를 자초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지지층 이탈, 이 지지층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다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한동훈이라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유력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람이 거의 한동훈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단초를 제공한 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조기 복귀에 대해서 아마 꺼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길을 열어준 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과 같은 여의도 대통령을 행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길을 열어준 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이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뭡니까? 결국엔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윤석열 68%, 한동훈 10%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여의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당 자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정당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뭘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일이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원내대표 새로 뽑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관리형 비대위를 이번에 겨우겨우 새로 구성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도 넘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전열을 재정비한다거나 뭘 내놓는다거나 뭐 혁신 방안을 구상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총선은 누구 때문에 졌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제 총선 백서 TF를 만들어야 되느니, 그 다음에 총선 백서 TF를 뭐 위원장이 나온 사람은 여기저기 나가서 뭐 이런 자기 홍보성 방송을 한다는 듯한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 이런 지리멸렬한 한 당을 갖다가 재건하고 복원하고 수습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로 이 뭐랄까, 이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수평적인 관계 또는 상호 경제 비판,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개인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율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런 지지율이 바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엔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저 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새로운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비록 100일 동안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100일 동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그런 공감대를 자극하려고, 그런 걸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분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 근데 그 과거의 시각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도저히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득세하는 거, 이재명이 득세하는 거, 이재명이 대선에 도전하는 거, 이재명이 온갖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제가 대체적인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억이 안 나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35%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그와 비슷한,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거의 한 13, 1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국민의힘과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4% 내지 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과 이준석당,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진보당이네 뭐네 이런 좌파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치면 그 정당 지지율이 거의 56%, 57%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겨우 지금 34%,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3, 14%포인트의 간극을 갖다가 얼마 만에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단한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달에 열릴지 8월달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2025년에 가서야 지방선거에 또 임박해서야 우리 당은 변해야 된다, 우리 당은 혁신해야 선거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때 가서야 또 다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그건 승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이 저렇게 뭔가 폐쇄기 짓고, 그 다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뭐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기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이재명 일당 독재식으로 이재명을 갖다가 거의 수령식으로 이렇게 옹립하면서 옹호하면서
결사옹위를 외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갖다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이란 중심 인물 아래에서 그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척척 손발이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는 뭐 4분 5열 돼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갖다가 이런 여러 가지 난국들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내힘에 있는 사람들 갖고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넘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지지한다 한동훈을 왜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치인한테는 지지율이 가장 큰 무기이고 지지율이 가장 큰 자산이고 지지율이 가장 큰 명분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앞세울 수 있는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지율이 그냥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라 정말 이 기반이 있는 지지율,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올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정책적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이런 반론이라고 해야 될까?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봐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